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지금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인이 됐는데, 제가 총선 지나고 사실은 이런 여러 언론 작업을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총선 중에 제가 제 페이스북에 저는 아버지가에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글을 올리면서 해명 작업에 나섰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선거 후보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선거에 이기거나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저를 언급한 기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제가 이제는 소통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제 제 말을 이제 취재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오히려 온갖 이제 전국에 있는 변호사 후보들의 그 변론을 뒤져서 누구는 성범죄 변론했고 무슨 지역구는 또 성범죄 변론했고 그 내용은 뭐다. 마치 그 변호사가 성범죄를 한 것인 마냥 성범죄를 변론했다는 건데, 그 사건의 내용을 막 쓰면서 한편 강북을 조수진 후보는 막장 패륜 변론으로 사퇴했다. 한편 이렇게 하면서 끝에 이렇게 써요. 클릭을 아마 하려고 이제 클릭 장사를 하려고 하신 거겠죠. 이 일이 처음에 오보 부분, 허위 뉴스 부분을 빼고도 처음부터 조선일보의 일보가 뭐였냐면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가해자 변호 이력이라는 그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의 기사예요. 여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이게 일보인데,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그냥 변론했다는 게 답니다. 변론했다는 것. 근데 여기서 모든 비난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변론한 아까 그 10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성범죄 가해자 변론을 판결문을 다 받으신 다음에 이게 무슨 몰카를 찍은 사람을 변론했다.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을 변론했다. 어떻게 변론했다. 이렇게 지금 그거 자체가 뉴스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러면 외과 의사가 이제 공직자로 선출직에 나왔을 때, 와, 배를 쨌대 칼로. 거기다가 나중에 실로 꼬맸다네? 피해자를 마취시켜놓고 모르는 사이에, 어머, 저렇게 잔혹한 사람이 있어? 저게 공직자의 윤리에 맞아? 칼잡이 아니야. 라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전문가인 제가 들을 때는.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떠한 사건이 찾아왔을 때, 성범죄자는 첫 번째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가? 그거를 저는 좀 이 언론과 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근데 그 변론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변론 자체가 어떤 이제 2차 가해라거나 변론의 기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변론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성범죄를 변론한 적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국회의원 저 이후로도 많은 후보들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대신 걸로 알아요. 근데 공직자의 어떠한 윤리를 얘기할 때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것처럼 마치 이제 취급되고 한 번에 도매급으로 언론에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변호사는 아시겠지만 윤리장전에 보면 사건의 내용을 이유로 사건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그게 징계받을 일이죠. 당신 사건은 보니까 내용이 내 명성에 해가 되니까 못 맡겠어. 근데 그런 일을 했어야 한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치를 나갈 생각이었으면 변론을 관리를 했어야지. 그럼 관리가 뭐예요? 변론이라는 게 무죄율이 3%가 안 되는데요. 97%가 다 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본인이 실수를 하든 고의로 하든 이제 죄를 졌고 범죄를 범했고, 그래서 국가에서 적절한 변론을 거쳐서 그 사람한테 맞는 양형을 찾아주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요. 그러면은 어떤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성범죄를 범한 사람은 사회에 돌아와서도 안 되고 변론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변호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과 본인이 변론한 내용을 묶어서 혼동하면서 이 사람이 마치 성범죄를 했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언론의 스탠스나 그런 공직자의 검증 기준을 내세웠던 여러 정당들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누구나 헌법에 의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흉악범이라도 본인이 지은 죄만큼만 처벌을 받게 돼 있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으면서 재판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헌법에 말하는 평등권이에요.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보고 사실은 좀 화가 나셨다? 저한테 항의를 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 사퇴했냐고.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성범죄를 범한 국민은 변론을 못 받으세요. 질 높은 변론을 못 받고 왜냐면은 그 변론을 했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런 사건을 누가 변론하겠습니까? 그러면 양질의 변호사들은 다 좋은 사건? 그런 사건만 만든 거예요. 보기 좋은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변론받을 권리에도 정말 악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고, 전 사실은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회에서 조금 안 나서 주신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제가 상당한 정도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프레임을 이대로 제가 지고서 이게 맞다, 이런 검증 시스템이 맞다라고 확정돼 버리면 다음부터 변호사들은 공직에 출마를 하고 싶어도 정치적 자유가 제한될 거예요. 이건 저는 우리 직역의 문제고 변호사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된다, 이해를 시켜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제가 사퇴한 날에 미래변호사회에서 변호사의 윤리를 너무 공격하는 것이 우려된다라는 성명을 내주셨고, 또 서울변호사회에서도 변론 내용을 이유로 한 과도한 비난을 걱정한다, 우려한다라는 성명을 얼마 전에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무거운 잔을 마실 생각이 없었지만 제 앞에 이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개인적인 명예회복은 제가 이제 제 돈 들여서 할 겁니다. 남는 건 없어요. 그냥 제 정정보도 받는 거니까 이게 무슨 돈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할 거고, 또 제 개인 명예도 변호사업을 하면서 제 앞으로 삶으로 다 보여드릴 텐데, 나머지 2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언론의 이러한 취재 없이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그리고 변호사의 사건 내용을 이렇게 낱낱이 보도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이 사람이 한 사람인 양,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권을, 이거 정말 2차 가해거든요. 고려하지 않고 그 사건 내용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자성을 좀 해야 되고, 그 작업을 저는 그 문제를 계속 외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짊어진 저의 무거운 잔이, 변호사들이 그러면 이 직업윤리가 있어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그 변론 내용을 공직에 진출할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는가, 이 화두를 짊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피해자니까요. 그래서 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변협이 됐든 서울변회가 됐든 우리 변호사 단체에서 이 문제를 좀 저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담회도 좋고 토론회도 좋고요, 세미나도 좋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연구도 되고 유엔의 규정이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변호사를 변론 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피해자 분도 조력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 피고인이 적정한 프로세스로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배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변호사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또 민사 내고 뭐 하고 또 이제 그렇죠. 과도한 비용과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 양형위원회에 보면 요즘에 너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감형이든 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개인이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찾아내는 게 변호사 역할인데, 이거를 마치 이제 피해자만 변론해야 뭔가 그게 아주 좋은 변론이고 선의의 변호사, 무슨 정의를 위한 변호사고, 그리고 가해자를 변론하면 악당이고 굉장히 뭐 악을 변론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거는 변론의 근본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일반인 분들도 그런 인식이 있으셨지만 언론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언론과 이제 뭐 드라마나 막 이런 데 보면 뭐 승소율 100%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그게 되게 좋은 변호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검사는 뭐 정의를 위하고 뭐 변호사는 굉장히 뭐 악당을 변론하고 돈이나 밝히고 이렇게들 하시는데 누구나 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하게 법률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이 그 사람이 져야 하는 책임만큼만 지고 나머지는 사회로 다시 복귀시키는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 숭고한 일을 변호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나 좀 생각에 또 언론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번 일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뼈아프지만 좀 우리 사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진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